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생강을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생강은요, 이왕이면 늦게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강을 수확을 하고 나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요, 곰팡이가 피거나 말라비틀어지거나 아무튼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요,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늦춰서 수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 좋으냐면, 무서리는 내려도 상관없지만요, 된서리를 맞기 전에 아침 기온이 2, 3도 정도로 떨어지는 기온이다. 그럴 때는요, 된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온을 체크하셔서 2, 3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임실 지역은요, 내일과 내일 모레 지금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1도로 떨어지는 기온의 날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비 오기 전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짜는요, 10월 30일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김장을 한 2주는 더 있다가 할 생각이라서 조금이라도 늦게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된서리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된서리를 맞은 생강은요, 저장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금방 썩을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보관을 잘해도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그 지역의 기온 체크하셔서 꼭 일찌감치 된서리 맞지 않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생강 농사를 워낙에 폭삭 망해가지고요. 하긴 근데 망한 것도 아니죠. 원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키웠기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였는데요. 올해는 제가 정말 신경을 잘 썼습니다. 보통 생강은요, 재배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정도 웃거름을 주시고요. 1차 웃거름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쯤 이제 주시면 되고, 2차 웃거름을 주실 때는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웃거름을 주실 때 또 생강을 북주기를 해주는 일, 그리고 또 중경이라는 일을 해주면 생강이 더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 중경이라는 건 땅을 다져진 땅을요, 로타리를 살살살살 쳐줘가지고 그 땅 안에 미생물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면 생강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했더니요, 나름 제가 만족할 만한 크기로 생강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생강이요, 병이 2종류의 병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황 상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저는 생강에 잎집 무늬 마른병과 흰별 무늬병이라는 병방이 이제 발생이 됐었어요.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그 시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만 생강이 몰살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가 몰살 당한 이유는요, 제가 하우스 옆 고랑으로요, 물길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일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지금 생강이 죽은 곳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이 아무래도 다습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은 물에도 약하니까 정말 배수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물길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생강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올해도 가르침을 또 하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몰살이 당했지만 그래도 그 죽은 몰살 당한 곳에서도요, 생강싹이 한두 개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캐보면요, 생강이 그래도 들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저처럼 생강을 이렇게 때맞춰 수확을 못 하실 때는요, 조금 기온이 낮아지는 2, 3도 되긴 하지만 된서리가 내릴 듯 안 내릴 듯 모를 때는요, 조금 더 이 된서리를 맞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을요, 이 위에 이렇게 생강이 돌출이 되거든요. 생강은 뿌리가 청근성이라서 되게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낮게 뿌려요. 그래서 2차 웃거름 줄 때요, 이 흙을 북주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북주기를 한 차례 해준 상태인데도 이렇게 수확할 때쯤 되면 생강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이 나와 있는 곳에 된서리를 맞으면 이 부분이 동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맞춰 수확을 못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위에요, 흙을 북주는 일을 해줘서 생강이 바깥으로 돌출이 되지 않게 된다면요, 서리를 조금 맞아도요, 얼지 않고 동해 피해를 받지 않은 생강을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안전한 거는요, 된서리가 맞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생강은 수확을 하실 때요, 그냥 손으로 뽑으시면 편합니다. 요게 지금 하나 심었는데 이만큼 자란 거거든요. 와우,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뽑아 볼게요.
뽑자 생강을 뽑자. 생강은 그냥 손쉽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살짝 손으로 톡톡톡 쳐주거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흙을 띄워주고요. 지금 요게 나온 것들이 뿌리예요. 생강을 선별하실 때 이 뿌리도 다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이 뿌리를 그냥 냅두면 뿌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 생강의 양분이 또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끊어주고, 그리고 생강의 위에 싹도요, 손으로 이렇게 똑똑해도 끊어지거든요. 아니면 가위를 이용하거나 손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뚝뚝뚝, 그래서 똑똑똑 끊어주시면 됩니다. 뽑자 생강을 뽑자. 어우, 생강 실합니다. 야, 여기 됐네. 지금 요만한 지금 씨 생강을 제가 종자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종자로 집어넣은 생강하고 새로 난 생강의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는 아주 하얗고 뽀얗고 빨갛죠. 요거는 새로 나온 생강, 요거는 종자로 넣은 생강. 이 하나로 이만큼 수확하니까요, 아주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강을 수확하셨으면요,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생강은요, 저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자용으로 이제 나중에 저장을 하려고 해도요, 많이 썩게 되는 생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생강은요,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해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온도는요, 13도의 온도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 창고에 보관도 안 되고요, 일반 창고에 그냥 박스 담아서 넣어도요, 쉽게 곰팡이가 피거나 상할 수 있는 생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맨 아래는 흙을 한 단 살짝 깔아주시고요. 이때 흙을 넣어주실 때는 생강은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넣어주실 때도 약간은 수분기가 있어서 촉촉한 흙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분 유지를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에 흙을 깔아주고, 그리고 생강을 한 단 위에 깔아준 다음, 그 다음 땅을 파다 보면요, 아래쪽에 흙은 또 수분기가 있어서 좀 촉촉하거든요. 그 흙을 위로 이제 또 한번 깔아주고요. 어느 정도 흙을 또 깔아준 다음에 이 위에 또 생강을 넣어주시는 방법으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때 스티로폼 박스를 해주시면 온도도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까지 잘 덮여가지고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보관 온도는요, 13도거든요. 그 13도가 되는 환경은요, 우리 집 앞 현관문에 보관하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그 공간은요, 고구마 온도도 13도, 14도가 적절하게 좋은 온도거든요. 그것처럼 생강도요, 현관문 앞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면요, 그나마 조금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종자용이든 아니면 이제 김장해서 먹을 용이든 드실용이든 이렇게 상온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게 귀찮다 그러면 가장 속 편한 거는요, 생강을 이렇게 수확하자마자 껍질을 깠을 때 껍질이 제일 잘 까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껍질을 까시고요,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오랫동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껍질을 까서 통으로 잘라 놓거나 아니면 편육으로 좀 잘게 채를 썰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 놓으시거나요, 아니면 믹서기에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생강만 갈면 좀 잘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넣지 말고요, 소주를 넣어가지고요, 같이 갈아서 얼음 얼리는 트레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얼린 다음에 그 얼린 거를 또 빼가지고 뭐 지퍼팩이나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그때그때 네모나게 하나씩 꺼내 쓰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온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흙에 잘 묻어도 이 안에서 온도와 또 습도가 맞지 않으면 싹이 일찍 나거나 썩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종자용으로 사용할 생강을 보관하신다 그러면 현관문에 보관하실 때도요, 흙이 어느 정도는 너무 마르지 않게 습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또 분무기를 한 번씩 뿌려주시면서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습도가 너무 과다하면 또 부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습도 조절을 또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속 편한 거는요, 보관을 하기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냥
드실 만큼 드시고요. 나중에 종자용은요, 안전한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데요. 대신 종자용으로 사용하시는요,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온 보관이든 냉동 보관이든 알맞게 잘 선택하셔서 보관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벤설이 맞기 전에요, 생강 얼른 수확하시고요, 저장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